자, 이거 한 남성이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외국인 같은데요? 네, 대중교통 아닌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자,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Ni, Taylor mau Taylor. I don't speak English.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국 여학생에게 자국말로 성희롱, 간식 먹을래, 현지에서 발음을 비틀어 성적 은어로 사용된다. 한국인 여학생들이 당황하자 I don't speak English라며 이제 조롱성 발언을 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해당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SNS에서 게시해서 발칵 지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저건 이제 저 말 보통 저런 걸 캣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캣콜링이라고 해서 캣콜링. 예, 지나가는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오. 희롱을 하는 이런 행동을 예전에는 뭐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가 몇십 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캣콜링은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못된 걸 배워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뭘 먹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성적인 공격성이 네.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크라임 슬랭이거든요.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본인들 나라에서도 저렇게 하나 봅니다. 저게 이중 의미를 가지고. 네. 근데 모를 것 같아서 한국 여학생들을 저렇게 성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이것이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 저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SNS를 또 이렇게 무단으로 찍고 무단으로 올립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네. 여기 와서 하고 바로 갈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 안 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너무나도 뭐라고 하나 저걸 너무나 범죄 의식이 너무 높아갖고 그렇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회사까지 발칵 뒤집혔대요. 이 사람이 재직 중인 업체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인해 큰 불쾌감, 상처 입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한국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였네요.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를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근로자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럼요. 저건 한국의 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런 행동은 다 성범죄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한다는 건 본인 나라 욕 먹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처벌받는 겁니다, 저거. 예. 자, 이런 분들의 어떤 이 심리,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범죄 심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더 이제 좀 활발하게 자기의 범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보통 사람들은 타국에 가면 좀 더 몸을 좀 조심하게 되고 왜냐하면 나라 망신이니까. 그렇죠. 근데 정반대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글로벌화됐고 사실은 외국인 활동하기 그게 좀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저거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리고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벌합니까? 그렇죠. 형사적으로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래 갖고 그냥 바로 도망가면은 사실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저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성희롱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모텔 살인. 모텔 살인범이죠. 연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20대 여성이 건넨 음료 안에는 다량의 약물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 알리바이용 메시지를 남겼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술 취해서 잠만 자니까 갈게. 알리바이 메시지를 범행 후에 남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범행 후에도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나간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이미 사망에 이른 예, 이미 죽었죠. 이후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 예, 풀 내용이죠.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저렇게 길게 합니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말죠. 예. 나 간다 이 정도. 근데 흔히 말하는 주어 서술어 뭐 했냐고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리고 현금 다발을 이렇게 해줘서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죠. 이게 반장님 같은 전문가들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부자연스럽다. 저 사람이 살아있고 나는 저 사람한테 돈을 직접 받은 거지 내가 강도한 것도 아니고 주인공 이런 걸 하는 이제 알리바이용이라는 걸 경찰들은 금방 눈치를 채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세 명뿐일까? 라는 거 저부터도 의심이 되는데
이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을 전수조사한다. 접촉 대상 한 명씩 전화해서 범죄 피해 여부 확인 작업. 혹시 이 여자라 아시느냐? 이 여자 건네 음료 마시고 아픈 적 있냐? 혹은 연락이 되는지. 예. A씨와 SNS 통해 실제 만난 인물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저 음료를 사준 사람이 제3의 남성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저 음료가 저렇게 이용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의 범죄 도구를 다른 남자들한테 사게 만들었다는 건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1월 28일, 12월 14일 전에도 분명히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계를 1월 28일부터 12월 24일 두 단계로 나눠서 뒤쪽과 앞쪽을 다 두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범죄의 심도가 달라지겠죠. 예. 뒤쪽은 탐색, 여기는 직접 공격. 그걸 이제 구분해서 지금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정확한 수사 프로토콜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이후에 범행 그 다음을 하거나 아니면 범행 이전에 탐색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두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예. 연쇄 살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연산이죠. 예. 그리고 저는 알리바이를 남긴 것도 본인이 적발되지 않기 위한 은폐 시도잖아요. 정말 본인이 적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근데 저런 것이 실제로 사망 시간이 정확히 추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저것이 명백하게 법정에서 본인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런 범죄자들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은혜 사건이나 정경 사건 때 법정에서 얼마나 많이 저거 가지고 공방이. 예,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경찰도 그리고 검찰도 저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런 범죄자들은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몇 시간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치밀하다. 아주 치밀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놀랍네요. 예. 그냥 엉성해 보이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살인은 엉성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네. 간단한 범죄는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마동석의 실사판? 주먹이 주먹이 운다? 아, 이게 뭘까요? 영상 입수돼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흰색 소형차. 경찰차가 그 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흰색 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신호대기로 멈춰선 차량에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이 남성은요, 차 문을 잠가요 도주를 시도합니다. 차창을 두드리던 경찰관 급기야 주먹으로 유리창을 박살냅니다. 와, 경찰관 세요. 한국 경찰 셉니다. 이거 보세요. 결국 경찰은 차 문을 열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와, 한국 형사들 세요. 마동석 씨 범죄 도시에서는 그래도 뭘 감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 실제 경찰들은 맨주먹으로 맨주먹으로. 그러다 예. 다칠까 봐 걱정돼요. 걱정되는데, 왜냐하면 급박하게 저 조수석 쪽에서는 3단봉으로 했는데 잘 안 깨지니까 여기서는 그걸, 왜냐하면 지금 저 운전자를 빨리 안 잡고 들어가서 키를 뽑지 않으면은 그냥 가면, 신호 바뀌면 도주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거든요. 예. 좀 와. 저렇게 해서라도 빨리 한 것은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칠까 걱정이 돼요, 진짜. 아니 그 저 경찰관은 이 주먹이 마동석급이에요. 왜냐면 3단봉이 더 세잖아요. 예, 예. 근데 3단봉으로 조수했는데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조금만 한 1, 2초 늦어지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맨손보다는 3단봉이 더 센 게 아, 많죠. 그럼 당연히 3단봉이 뒤쪽에 있는 걸로 깨갖고 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차 뒤에 야구방망이가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사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 반장님 현역 때 예, 예. 야구방을 들고 다녔구나. 예, 예. 뭐 그게 제가 조폭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깰 수 있는 방법. 저는 주먹이 약하잖아요. 주먹이. 예, 그러니까 범죄 어쩔 수 없어요. 프로파일러니까. 예. 그래야지 제압이 되지. 쟤들도 겁을 먹지. 네. 저렇게 안 하면은 겁도 안 먹습니다. 그냥 도망가면은. 저건 정당한 조치인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잠그고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다만 아, 저거 보세요. 막 예. 도주하려고 하네요. 예. 다만 안 다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갑이라도 좀 끼고 하시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 우리 경찰관 대단합니다. 예, 예. 자, 이 누리꾼들 반응 보시죠. 어우, 저걸 맨손으로 깼어요. 예. 대단하네. 저 주먹도 보니까 저 보통 주먹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둥그런 주먹들 있잖아요. 훈련하신 분. 네, 저 둥그런 주먹이 센 주먹이에요. 저 예. 둥그렇잖아요. 예. 마동석 실사판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느껴진다. 다치지 말고 근무해 달라. 아이고, 경찰관들 고생 많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당연히
다치지 않고 다만 조금 더 좀 도구는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유리 깨려고 지금 보시면 저렇게 몇 명이 매달려갖고 잘 안 깨지잖아요. 네. 그럼 좀 그런 긴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미국 경찰에.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링에 뭐 끼고서 뭐 유리를 부시는 그런 것도 소형 있고. 망치 같은 거. 고주파 같은 걸 하면 퍽 깨지는 그런 장비도 경찰 장비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좀 도구가 좀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흉기를 지인에게 휘두르고 차를 강탈해서 달아나는 꽤 심각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 긴급하게 잘 체포하고 제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